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상담을 해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불행해지는지, 우리가 왜 아파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왜 아플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 그것이 나의 욕망인지 타인의 욕망인지도 사실 헷갈립니다. 현대사회는 특히나 그래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래서 이 욕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잡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갈아 넣습니다. 그래서 얻고 나면 어때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오나요? 몸과 마음이 버텨주면 더 큰 욕망이 보이죠. 그럼 또 그 욕망을 쫓아갑니다. 그랬다가 그걸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든 마음이든 분명히 어느 한쪽이 무너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과 비용, 돈, 엄청난 정성을 써서 몸을 만지게 되고 마음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거의 대부분의 노후가 암에 걸려 죽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암에 걸려 죽는 겁니다. 그 시작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까요? 그거는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마음이 아프지 않는, 마음의 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요, 첫 번째는 적게 먹기입니다. 무조건 적게 먹기.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외롭고 우울하고 할 때 과음을 하거나 과식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단 것들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소화하는 쪽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요. 머리는 더 멍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먹는 거랑 뇌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뇌는 생각하는 도구 아닌가? 생각하는 우리 신체 기관인데,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아닙니다. 뇌는요, 우리 전체의 몸을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에너지를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아주 건강한 정신,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소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성향에 맞는 거 좋아요. 뭐 1일 1식을 하셔도 좋고, 뭐 16대 8, 뭐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식사 양 자체를 좀 줄여 나가시는 것도 좋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좋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기입니다. 많이 움직이기는 노동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많이 걷는 겁니다. 장자크 루소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걸을 때 사색이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뇌와 발바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의 자극은 우리의 뇌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줍니다. 그래서 한결 기분이 좋아지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좋은 디저트를 먹고 술을 마시고 이것보다 혼자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 공원을 산책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네. 마음이 아픈 분들이 불면증,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세요. 그러면 이거는 나쁜 습관이 반복되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에는요, 햇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쵸? 세로토닌, 멜라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어둠, 그러니까 밤과 낮에 맞춰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일찍 자고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네. 정말로 세계적으로 권위자,
뭐 돈이 많은 부자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학식이 뛰어난 권위자, 이런 분들 모두가 다 새벽 5시, 6시에 기상합니다. 근데 우리 7시, 8시 겨우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하루를 맞이하는 건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좋은 습관은 우리도 좀 따라하자고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마음의 병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밤에 주로 뭐 하세요? 잠 안 오면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또 야식 시켜 먹고 술 먹고,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딱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엔요. 세 번째는 가치 있는 소비하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무조건 물건을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꼭 확인하셔야 될 거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에 맞는 물건들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가급적 오래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벌 때는 너무 어렵게 벌어요. 근데 쓸 때는 너무 쉽게 씁니다. 예, 그것도 내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타인이 부러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내가 정말 애를 써서 번 돈들, 내가 애를 써서 진짜 모아놓은 돈들을 너무 값어치하게 써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네, 어떤 소비를 하시든 간에 나의 가치에 맞는, 그리고 나한테 의미 있는 것들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그 물건들은 오래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트레스는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것도 어느 일정 부분 보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자꾸 사고 바꾸고 뭐 어떻게 교환하고 이런 것들도 정신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지금 여기에 몰입하기입니다. 네. 무조건 지금 여기서 한 것을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일이든 사람 관계든 대인 관계든 상관없어요. 네. 자꾸 여기 하는 동안에 몰입 못하고 또 다른 걸 할 때 또 여기서도 몰입을 못해요. 왜? 여기가 찜찜하니까요. A 할 때 A를 몰입을 못했으니 B를 할 때 B에 또 몰입을 못하죠. 왜? A가 걱정이 되거든요. 내가 잘했나? 그 사람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무조건 일을 하든 대인관계든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지금 여기에 몰입하고 여기서 딱 끝내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벌어지면 나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 대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타인이 나를 나쁘게 볼 거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꼭 몰입하시고 딱 모든 거를 끝내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엔요,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남이 말하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나는 분명히 객관적이고 도움이 될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돌다 보면 결국에 뒷담화가 되고 남 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찜찜합니다. 내 습관이 남의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대인관계를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계속 쓰레기를 계속 내가 집에다 갖다 놓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경이 계속 쓰이죠. 그러면 묘하게 우울하고 묘하게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불편감이 생겨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입니다.
네. 무엇을 할 때, 옷을 입든, 걸음을 걷든, 뭐 차를 한 잔 마시든, 무엇을 하든. 아니면 내가 뭐, 그, 자동차를 한 대 사서 끌고 다니는데, 우리 동네는 되게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뭐, 한 10년 된 소나타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여.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예.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옷차림, 뭐, 아니면 내 말투, 타인들이 자꾸 뭐라 그런다? 아니면 뭔가 내가 불편하게 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죄 짓는 거 아니라 그러면,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라 그러면, 충분히 자유롭게 사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엔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바빠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타인의 눈치 보고 타인을 염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진짜 나는 외면돼요. 우리가 대인관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대인관계가 어려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대인관계의 시작은 사실은 자신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의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또 진정으로 행복하려고 그러면요, 자기 자신에게 자꾸 말을 걸어줘야 됩니다. 네. 괜찮아? 괜찮니? 불편하지는 않아? 지금 행복하지? 이런 식으로요. 자,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하니? 집에 이거랑 맞는 옷이 있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배부르지 않아?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명상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명상을 하셔도 좋아요. 그 명상이 결국에 자기와 대화를 하는 방법이고 자기 자신을 달래는 방법인데, 뭐 그런 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대화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거를 밖으로 이렇게 내뱉으면 타인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불편하지 않니? 괜찮니? 너 이거 사도 되겠어? 응? 이 결정해도 되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행복해? 이거 하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정말로 나다움, 그리고 나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하다 보면 걸러져요. 아, 내가 진짜로 원하는 행복이 이거구나. 그러면은 어때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진짜로 행복한 한두 가지를 갖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러면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뭐 가치 있는, 뭐 내가 글을 잘 써서 사람들한테 정말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뭐 이런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신과의 대화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명상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 이거는 요가로 대체를 하셔도 좋아요. 요가는 우리가 어때요?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쓰게 하죠. 그럼으로써 어떤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체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죠. 그래서 많이 움직이기엔 요가도 좋습니다. 또 자신과 대화하기는요, 명상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몸과 마음 중에서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거는 마음을 돌보지 않았고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한 그런 방법을 모르는 상태로 잠깐의 성공, 잠깐의 성취, 잠깐의 사랑은 분명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마음을 먼저 돌보시고 그 다음에 몸을 돌보고 내가 돌본 그 자체,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본 상태가 돼야지 내가 원하는 사랑, 돈,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내가 유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꼭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